셰익스피어 이야기 햄릿. 이곳은 덴마크의 엘시노아 성. 이 성의 성벽 좌우로는 대포가 설치된 탑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별이 반짝이는 어느 추운 밤, 창을 든 보초병 프란시스코가 성벽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종소리가 자정을 알렸다. 다른 보초 버나도가 무장을 하고 나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울리는 버나도의 발소리에 놀란 듯 갑자기 서면서 물었다. 누구냐? 넌 누구냐? 거기 서서 이름을 대라.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국왕 만세! 버나도 장교님? 그렇다. 꼭 제 시간에 맞춰 오시는군요. 지금 막 12시를 쳤다. 너는 가서 자거라. 알겠습니다. 어찌나 추운지 가슴이 다 저립니다. 어서 가서 푹 자도록 해라. 이번에 내 짝은 호레이쇼와 마셀로스다. 만나거든 빨리 오라고 전해라. 그때 호레이쇼와 마셀러스가 왔다. 버나도 장교님이 기다리십니다.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잘 왔네. 호레이쇼, 마셀로스. 자네도 잘 왔네. 버나도가 말했다. 버나도, 그 유령이 오늘 밤에도 나왔나? 마셀러스가 물었다. 아니, 아직은 못 봤어. 그들이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새벽 1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호련히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은 완전 무장을 하고 손에는 왕이 가지고 있던 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쉿! 조용히. 저기 나타났어. 돌아가신 선왕과 모습이 똑같은데? 그들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호레이쇼, 자네는 우리 말을 믿지 않았지? 유령을 확인했으니 자네가 말을 한번 걸어보게. 마셀로스가 말했다. 너는 누구냐? 선왕께서 전쟁에 나가실 때 하시던 늠름한 무장을 하고 이 깊은 밤에 나타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호레이쇼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유령은 잠시 서 있더니 말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여보게, 이상하지 않은가? 불길한 일이 있으려는 건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돌아가신 국왕과 같은 모습이니까 혹시 왕자님을 보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군. 그래, 내가 오늘 아침 왕자님을 뵐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네. 그때 왕자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어. 세 사람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보초를 섰다.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요즘 들어 부쩍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않고 늘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인 국왕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채 못 되어 어머니 게르트루드 왕비가 선왕의 동생 클로디어스와 재혼했기 때문이다. 햄릿은 아버지인 선왕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선왕은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왕자는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젊은이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숙부와 결혼한 것이 그렇게 못마땅할 수가 없었다. 숙부인 클로디어스는 형인 선왕에 비해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품위도 없고 성격까지도 남자답지 못한 비열한 인간이었다. 따라서 국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이 못 되었는데도 형인 국왕이 갑자기 죽자 그 뒤를 이어 국왕이 된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클로디어스가 국왕이 되기 위해 선왕을 죽인 것이 아닐까 하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왕자로서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아야 했을 왕위를 숙부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니 햄릿은 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 때문에 햄릿은 독서며 운동이며 무예 연습을 모두 중단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국왕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도 본받을 만했다. 국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비 역시 국왕을 몹시 사랑하여 왕과 왕비는
누가 보아도 행복한 부부였다. 그런데 왕비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못 되어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햄릿은 어머니가 더욱 못마땅했다. 어째서 그토록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을까? 햄릿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햄릿이 궁전의 뜰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호레이쇼와 마셀러스, 버나도가 나타났다. 왕자님, 안녕하십니까? 호레이쇼와 친구들이 아닌가? 반갑네. 햄릿 역시 반갑게 인사했다. 햄릿과 호레이쇼는 왕자와 신하의 관계였지만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하고 뛰놀던 친구이기도 했다. 왕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보게 호레이쇼, 나는 지금도 아버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 저도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국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호레이쇼는 간밤에 막루에서 본 국왕의 유령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게 정말인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아닙니다. 선왕께서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왠지 슬픔에 젖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설사 유령이나 망령이라 해도 아버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나도 만나고 싶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말게.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막루에서 만나세. 알겠습니다, 왕자님. 그들은 남몰래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날 밤 햄릿과 호레이쇼, 마셀레스 등은 성벽 위 막루에서 만났다. 날씨는 몹시 추워서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이 성벽 위로 휘몰아쳤다. 자정이라고 했는가? 그렇습니다. 드디어 밤 12시가 되었다. 왕자님, 저것 좀 보십시오. 호레이쇼가 가리키는 곳에는 어느새 나타났는지 죽은 국왕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신이여, 지켜주소서. 햄릿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은 국왕의 모습을 한 망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왕자님, 따라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호레이쇼가 말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왕자님, 강이라든가 바다 쪽으로 불쑥 나온 절벽 꼭대기 같은 위험한 곳으로 왕자님을 끌고 가서 해질지도 모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호레이쇼와 친구들은 한사코 말렸다. 아니다.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다. 무서울 게 뭐냐? 이건 놔라. 햄릿은 호레이쇼와 그의 친구들이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유령을 따라갔다. 망령은 성벽 모퉁이를 돌아 햄릿과 단둘이 되자 멈추어 섰다. 나는 내 아비의 홀령이다. 밤이면 한동안 나다니지만 낮에는 지옥에 갇혀서 고통을 참고 있다. 아버님! 나는 암살을 당했다. 나는 내가 대신 복수해 주기를 바란다. 암살? 복수? 그렇다. 나를 암살한 그자는 지금 왕관을 쓰고 왕위에 앉아 있다. 그렇다면 숙부가? 그렇다. 너의 숙부요. 나의 동생인 클로디어스다. 오후면 늘 하던 대로 그날도 정원에서 마음 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의 숙부가 독약을 들고 왔다. 그러고는 살을 뭉그러뜨리는 그 흉악한 해보나의 독약을 내 귓구멍에 부었다. 독약은 삽시간에 내 피를 응고시켰고 나는 낮잠을 자다가 아우의 손에 생명과 왕관과 왕비를 한꺼번에 빼앗기고 말았다. 햄릿, 내 아들아, 내게 효심이 있다면 이 원한을 갚아다오. 그러나 너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비열한 마음을 먹거나 해칠 생각은 말고 하느님께 맡겨라. 반딧불이 희미해지는 걸 보니 날이 새는 모양이다. 잘 있거라. 이 아비를 잊지 마라.
국왕의 망령은 한순간에 땅속으로 사라졌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햄릿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오, 신이시여, 저를 버티게 해주십시오. 잊지 말라고요. 이 미칠 것 같은 머릿속의 기억력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맹세한다. 이제 나의 좌우명은 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는다이다. 햄릿은 비통한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둠 속에서 호레이쇼와 마셀러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왕자님! 왕자님! 두 사람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왕자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자네들은 오늘 밤의 일을 절대로 누설하지 마라. 맹세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목격한 사실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고 이 칼에 대고 맹세하게. 햄릿은 칼을 빼어 높이 들었다. 맹세! 두 사람은 굳게 맹세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보왕이 죽은 후 늘 우울하던 햄릿은 보왕의 망령을 만난 이후부터 더욱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숙부는 지금 국왕이 됐다. 섣불리 복수를 하려다가 클로디어스가 먼저 눈치채게 되면 모든 일은 허사가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햄릿은 며칠을 두고 고심하던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렇지, 미친 채 하자. 미치광이가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겠지. 상대방이 방심하게 하자. 그렇게 되면 나는 어디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클로디어스조차 내 마음속의 고민을 눈치채지 못할 거다. 그때부터 햄릿은 서서히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일부러 옷을 풀어헤치고 낄낄거리며 웃기도 했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 미치광이 노릇을 너무도 감쪽같이 했으므로 어느 누구도 햄릿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나중에는 클로디어스와 왕비조차도 햄릿을 정말 미친 것으로 알게 됐다. 왕과 왕비는 햄릿이 왜 미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햄릿이 보왕의 망령과 만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다만 햄릿이 보왕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미친 것은 아닐까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보왕이 독살되기 전 햄릿은 명랑하고 뛰어난 젊은이였다. 당시 햄릿은 시종장 플로니어스의 딸 오피리아를 사랑했다. 햄릿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오피리아 역시 햄릿을 깊이 믿고 있었으며 그의 사랑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의 햄릿에게는 사랑조차도 사치였다. 원수를 죽이느냐 자신이 죽느냐 하는 치열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햄릿은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도 어쩌다 한 번씩 오피리아를 찾아가고는 했다. 그러나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어느 날 햄릿은 오피리아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방에 불쑥 찾아갔다. 햄릿은 앞가슴을 풀어헤친 채 모자도 쓰지 않고 더러워진 양말은 발목까지 흘러내린 채 창백한 안색으로 두 무릎을 와들와들 떨기까지 했다. 그리고 오피리아의 발목을 잡고 한숨을 쉬며 얼굴을 쳐다보다가 말없이 떠났다. 때로는 오피리아를 봐도 모른 채 했지만 마음씨 고운 오피리아는 하루속히 햄릿의 미친 병이 낫기만 기다릴 뿐 햄릿을 원망하지 않았다. 햄릿 역시 일부러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는 있었지만 오피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궁전 안에서 햄릿이 미쳤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오피리아는 햄릿이 보낸 편지를 아버지 폴로니어스에게 보여주었다. 아리따운 나의 여인에게 별이 반짝인다는 것을 의심하시오. 태양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심하시오. 진실을 거짓이라고 의심해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하지 마시오. 아, 사랑하는 오피리아. 나는 시에 서툰 사람이라 시로 내 마음을 잘 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가장 많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믿어주시오. 이 육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당신의 종인 햄릿. 딸이 내미는 편지를 보고 폴로니어스는 곧 왕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왕자님께서는 제 딸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편지를 본 왕과 왕비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오피리아와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햄릿의 병이 곧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햄릿의 미치광이 증세는 왕이나 왕비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왕의 망령에게 맹세한 대로 복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초조감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왕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몹시 괴로웠다. 하지만 클로디어스 왕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의 주변에는 언제나 어머니인 왕비가 있었고 무장한 호위병들이 가득했다. 설령 호위병 사이를 뚫고 왕의 곁으로 간다고 해도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의 새 남편인 클로디어스 왕을 죽이기는 싫었다. 또 하나, 햄릿이 빨리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그 망령이 진짜 부왕의 망령이냐 하는 것이었다. 혹시 악마가 부왕의 망령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햄릿에게 살인을 하도록 꾸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햄릿은 좀 더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잡고 싶었다. 그럴 즈음 연극 배우들이 궁전으로 찾아왔다. 햄릿은 전부터 연극을 좋아해서 배우들과는 친한 편이었다. 햄릿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살인을 한 사람에게 살인 장면을 보여주자. 아마도 그 살인자는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죄를 자백하거나 아니면 그 장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릴 것이다. 그래, 부왕이 독살당하던 광경을 배우들에게 연극으로 표현하게 하고 그 연극을 왕과 왕비에게 보여주자. 아무리 악독한 클로디우스라고 해도 태연히 보지는 못하겠지. 그 표정을 보면 망령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햄릿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햄릿은 침통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햄릿은 그 길로 배우들을 불러서 자신이 생각한 연극의 줄거리를 말해주었다. 그리고 모든 대사는 자연스럽게 하시오. 보통 배우들처럼 웅변하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려거든 그만두시오. 한순간도 자제심을 잃지 말고 연기와 대사와 연기를 일치시키시오. 햄릿은 배우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가장 아끼는 호레이쇼에게도 이렇게 당부했다. 여보게 호레이쇼, 자네야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친구네. 오늘 밤 국왕 앞에서 연극을 상연하는데 그중 한 장면은 부왕의 최후에 대해서 내가 자네에게 얘기했던 장면과 흡사하네. 그 장면이 나오거든 숙부의 거동을 살펴주게. 만약 숙부가 태어나다면 부왕의 망령은 악마가 분명하겠지. 잘 알겠습니다. 왕자님, 연극을 하는 도중 왕의 거동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 자네의 의견을 말해주게. 햄릿은 다시 또 미친 척하고 괴상한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호레이쇼만은 햄릿이 일부러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윽고 연극 준비가 다 되자 왕과 왕비, 플로니어스와 오피리아,
그 외에 여러 신하들이 공연장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았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막이 오르고 무대가 나타났다. 이어서 연극이 시작되었다. 왕과 왕비가 무대 위에 등장하여 다정하게 껴안는다. 왕비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사랑의 맹세를 한다. 왕은 왕비를 일으켜 안고 꽃이 만발한 둑에 앉는다. 왕비는 왕이 잠든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난다. 뒤이어 한 사나이가 나타난다. 그 사나이는 왕관을 벗겨들고 왕관에 입맞춤을 한다. 그리고 잠든 왕의 귀에 독약을 붓고 퇴장한다. 연극이 이렇게 진행되자 클로디우스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왕이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가자 왕비와 신하들도 따라 나갔다. 연극은 더 이상 공연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호레이쇼, 잘 봤는가? 잘 봤습니다. 그 독살 장면도? 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그 망령의 말이 맞았어. 햄릿은 침통한 표정이 됐다가 다시 미치광이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떠들었다. 자, 음악을 연주해라. 피리를 불어라. 전하께서는 연극이 싫으시단다. 어서 음악을 연주해라. 햄릿은 횡설수설하며 마구 떠들었다. 한편 연극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은 클로디우스 왕은 자칫 자신의 죄가 탄로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햄릿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미친 자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두면 위험하다. 햄릿을 나라 밖으로 보내야겠다. 그래, 영국으로 보내자. 혹시 햄릿이 내가 선왕을 죽인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클로디우스 왕은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온갖 생각을 다 했다. 그때 시종장 플로니어스가 들어왔다. 전하, 왕비님께서 왕자님을 부르셨습니다. 왕자님이 지금 왕비님의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신이 커튼 뒤에 숨어 이야기를 엿듣겠습니다. 물론 왕비님께서 단단히 꾸중하실 겁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걱정하시는 다른 어떤 말이 오갈지 모르니 제가 엿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침전에 드시기 전에 말씀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알았소. 그렇게 하시오. 폴로니어스는 왕비와 햄릿 왕자의 이야기를 엿듣기 위해 나갔다. 혼자 남은 클로디우스 왕은 이리저리 거닐며 중얼거렸다. 아, 이 죄의 악취가 하늘까지 찌르는구나. 형제를 죽인 죄로 기도조차 드릴 수 없구나. 하지만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 비열한 살인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할까? 클로디어스는 몹시도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나 형을 죽이고 얻은 왕위와 왕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었다. 한편 햄릿은 어머니인 왕비의 부름을 받고 왕비의 방으로 갔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이 너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셨다. 아버님이라는 말에 햄릿은 화가 치밀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어찌 아버님이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야말로 저의 아버님께 무례한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햄릿, 그런 엉뚱한 대꾸가 어디 있느냐? 왕비는 햄릿의 말뜻을 깨닫지 못했다. 햄릿, 너는 나를 잊었느냐? 있다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비이시며 전 남편 동생의 아내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의 어머니시죠. 그런 말로 나를 난처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을 부르겠다. 왕비는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햄릿은 왕비를 잡고 내보내지 않았다. 자, 앉으세요. 꼼짝하지 마시고 마음속을 거울에 환히 비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십니다. 왕비는 미친 왕자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겁이 덜컥 나서 소리쳤다. 어쩌자는 거냐? 나를 죽이려는 거냐? 사람 살려!
커튼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의 말을 엿듣던 폴로니어스도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소리치고 말았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이건 누구냐? 쥐새끼냐? 햄릿은 칼을 빼들어 커튼 뒤를 힘껏 찔렀다. 아이고, 하느님. 커튼 뒤에 숨어있던 폴로니어스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왕입니까? 햄릿은 커튼을 들춰보았다. 쓰러진 사람은 폴로니어스였다. 이 무슨 잔인한 짓이냐? 잔인한 짓이라고요? 그야 왕을 죽인 그 동생과 결혼하는 짓만큼이나 흉악한 일입니다, 어머니. 왕을 죽였다고? 그렇습니다. 햄릿은 벽에 걸려있는 두 장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 이 초상화를 보세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저 수려한 풍모, 맑고 환한 눈, 온갖 미덕을 한 몸에 지닌 이분이 본래의 남편이셨습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남편으로 건강하던 형을 병든 보리 이삭처럼 말려 죽인 사람입니다. 눈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햄릿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온갖 말을 마구 퍼부었다. 아, 햄릿, 그만해둬라. 내 말이 마치 단도처럼 내 귀를 찌르는구나. 제발 그만해다오. 왕비는 더 이상 햄릿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듯 귀를 막으며 말했다. 살인자, 악당, 부왕의 100분의 1만큼도 못한 놈, 어릿광대 같은 왕, 영토와 왕위를 빼앗아간 놈, 선반에서 귀중한 왕위를 훔쳐다가 제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발염치한 놈. 이때 갑자기 부왕의 망령이 나타났다. 잊지 마라.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무뎌진 내 결심의 칼날을 갈아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아라. 공포에 가득 찬 내 어머니의 모습을. 마음이 약할수록 고민은 강하게 작용한다. 어머니가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려라. 햄릿이 망령을 보고 말했다. 아, 저기를 보세요. 창백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저를 노려보지 마세요. 그렇게 애처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면 저의 굳은 결심이 꺾이고 맙니다. 그러나 왕비의 눈에는 부왕의 망령이 보이지 않았다. 대체 누구와 그런 말을 하느냐? 왕비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지 않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까? 전혀 너의 목소리만 들린다. 아, 저기를 보세요.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살아계실 때 아버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리로 가십니다. 지금 막 문 밖에 나가십니다. 부왕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왕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정신이 나가 헛것을 보았구나. 왕비는 햄릿이 미쳐서 환상을 본 것으로 여겼다. 어머니, 제 맥박을 짚어보세요. 미친 사람의 맥박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뜁니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척 했을 뿐입니다. 햄릿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어머니, 나쁜 쪽은 버리고 나머지 좀 더 깨끗한 쪽으로 살아보십시오. 항상 좋은 행동만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한 옷 같지만 어느새 몸에 꼭 어울리게 됩니다. 회개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실 때는 저도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체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염려 마라. 사람의 말이 입김으로 된 것이라면, 그리고 입김이 생명으로 된 것이라면 나는 내 말을 누설할 만한 입김도 생명도 갖고 있지 않으니 말이다. 그럼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햄릿은 폴로니어스의 시체를 끌고 나갔다. 한편 클로디어스 왕은 모든 일이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자기가 국왕인 형을 독살하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 일을
햄릿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햄릿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것도 거짓인 것 같았고 영국이나 폴로니어스를 죽인 것도 모두 다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한 햄릿의 계획인 것 같았다. 클로디어스 왕은 당장이라도 햄릿을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햄릿이 비록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고는 있어도 백성들은 변함없이 햄릿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햄릿을 죽일 수 없었다. 자칫 햄릿을 죽였다가 백성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큰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자 자기와 결혼한 왕비 역시 하나뿐인 아들 햄릿에게는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섣불리 그 아들 햄릿을 죽일 수도 없었다. 클로디어스 왕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햄릿을 영국에 보내기로 했다. 폴로니어스를 죽인 햄릿을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인다면 햄릿이나 왕비 역시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은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덴마크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클로디어스 왕은 영국 왕 앞으로 한 통의 비밀 편지를 써 햄릿을 영국까지 호위해 갈 신하에게 주었다. 그 편지에는 햄릿이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사형에 처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햄릿은 2명의 신하가 호위하는 가운데 영국으로 출발했다. 2명의 신하는 햄릿을 호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햄릿을 감시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배가 영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햄릿이 탄 배는 해적의 습격을 받았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자 햄릿은 단신으로 해적선에 뛰어올라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햄릿이 타고 왔던 배는 비겁하게도 햄릿을 해적선에 남겨둔 채 도망가고 말았다. 그래서 햄릿은 결국 해적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 무렵 덴마크에서는 아버지 폴로니어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오피리아의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더구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그토록 사랑하던 햄릿이라는 걸 알게 된 오피리아는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미쳐버리고 말았다. 오피리아는 성 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고 햄릿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때로는 죽은 아버지를 그리는 노래도 불렀다. 그 모습은 너무도 애처로웠다. 식구들은 그녀를 감시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지만 어느 날 오피리아는 식구들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여러 가지 들꽃으로 화환을 만들어 연못 옆에 있는 나무에 걸려고 했다. 그러나 나무 위로 올라가려던 오피리아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만 연못에 빠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바로 그날 낯선 선원들이 호레이쇼를 찾아와서 편지 2통을 전해주었다. 한 통은 호레이쇼 앞으로 또 한 통은 클로디어스 왕 앞으로 되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햄릿 왕자였다. 호레이쇼는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읽어보았다. 호레이쇼, 이 편지를 받아보거든 이 사람들을 국왕 앞으로 안내해주게. 별도로 왕께 보내는 편지도 전해주게. 우리는 출항한 지 이틀도 못 되어 어마어마하게 무장한 해적의 습격을 받았네. 우리는 맞서 싸웠는데 나는 혼자 적선으로 옮겨 타고 말았네. 그 순간 우리 배는 떠나고 나 혼자 포로가 되었지. 그들은 내가 덴마크의 왕자임을 알고 잘 대해주었네. 나를 이용하여 두둑한 몸값을 받자는 것이라네. 별도의 편지는 꼭 국왕에게 전해줄게. 그러고 나서 급히 나에게로 오게. 선원들이 안내해 줄 것이네. 친구 햄릿으로부터. 햄릿의 편지를 본 호레이쇼는 곧 선원을 국왕에게 안내하고 별도의 편지도 전달했다. 그러고는 선원들과 함께 햄릿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무렵 클로디어스 왕은
폴로니어스의 아들이자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오티스를 만나고 있었다. 왕은 햄릿이 폴로니어스를 죽였으며 오피리아의 죽음도 결과적으로는 햄릿 때문이라고 하면서 레오티스의 복수심을 부채질했다. 전하, 저는 그놈이 어디에 있든지 그놈 목을 잘라서 아버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는 안 되네. 그가 돌아오면 내 길을 걸어 검술 시합을 하게. 그는 조심성이 없는 데다가 관대한 성격이어서 술수를 모르네. 그러니 시합용 검을 조사해보지도 않겠지. 레오티스는 왕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들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칼끝에 독약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법이네. 모든 것은 내게 맡겨두게나. 왕과 레오티스는 비밀리에 약속하고 헤어졌다. 다음 날 햄릿과 호레이쇼는 궁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묘지에서 장례식 치르는 광경을 보았다. 저게 누구의 장례식인가? 의식이 간단한 걸 보니 자살을 한 것 같군. 햄릿이 말했다. 장례식장에는 클로디어스 왕과 게르트루드 왕비, 레오티스, 사제,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이윽고 관이 구덩이 속에 내려졌다. 처녀의 장례식에는 꽃을 뿌려주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다. 왕비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꽃을 뿌리면서 말했다. 아름다운 처녀에게 아름다운 꽃을 잘 가거라. 햄릿의 아내가 되기를 바랐건만 내 신방을 장식하려던 꽃을 내 무덤에 뿌려주게 될 줄이야. 그 말을 들은 햄릿은 비로소 죽은 사람이 오피리아인 것을 알았다. 잠깐 기다려라. 한 번 더 안아보고 싶다. 관 위에 흙을 덮으려 하자 누구보다 누이 동생을 사랑했던 레오티스가 갑자기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자, 이제 흙을 덮어라.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위에 똑같이 흙을 덮어 높이 쌓아 올려라.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햄릿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나는 덴마크의 햄릿이다. 이놈, 이 지옥에 떨어질 놈. 레오티스는 햄릿을 보자 그대로 달려들었다. 좁은 구덩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우자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나는 오피리아를 사랑했다. 5만 명의 오빠의 애정을 합쳐봐도 내 사랑에는 감히 따르지 못한다. 너 따위가 대체 오피리아에게 뭘 해주겠다는 거냐? 햄릿은 씩씩거리며 고함쳤다. 레오티스, 미친 사람이다. 상대하지 마라. 왕이 말했다. 두 사람은 여럿이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 신하가 왕의 심부름이라며 햄릿을 찾아왔다. 왕자님, 레오티스가 왕자님께 결투를 신청해 왔습니다. 클로디어스 전하께서는 왕자님께 여쭤보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왕도 참석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시합 전에 레오티스와 화해하려는 왕비님의 분부도 있었습니다. 알았다. 신하가 돌아가자 호레이쇼가 말렸다. 왕자님, 레오티스는 덴마크 제1의 검객입니다. 결투를 해도 승산이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네. 레오티스가 프랑스로 간 후 나 역시 검술 연습을 계속해왔네. 더군다나 점수제로 한다니까 괜찮네. 햄릿은 호레이쇼와 함께 결투장으로 갔다. 용서해주게 레오티스. 자네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겠지만 나는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네. 레오티스를 본 햄릿은 정중하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아버지의 자식된 도리로 오피리아의 오빠로서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사과를 듣고 나니 마음이 풀립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제 체면을 위해서라도 시합을 하고 싶습니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럼 우리 형제간처럼 시합을 해보세. 그러자 왕이 말했다. 검을 갖다 주어라. 한 신하가 두 사람에게 검을 가져다 주었다. 이 검은 좀 무겁군. 다른 검을 보여주시오. 레어티스는 탁자로 가서 칼끝이 뾰족하고 독을 칠한 검을 집었다. 나는 이 검이 마음에 드는군. 햄릿은 처음에 들었던 검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윽고 시합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햄릿이 약간 우세했다. 그것은 레어티스가 일부러 적당히 싸웠기 때문이다. 햄릿이 이길 것 같은데? 왕은 회심의 미소를 띠며 햄릿을 칭찬했다. 다음 순간 레어티스가 세찬 기세로 칼을 휘둘러 햄릿에게 상처를 입혔다. 계략에 걸린 줄 모르는 햄릿도 힘껏 칼을 휘둘렀다. 검이 부딪히면서 두 사람은 동시에 칼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당황하여 재빨리 검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만 검이 바뀌고 말았다. 레오티스의 검은 햄릿이, 햄릿의 검은 레오티스가 잡은 것이다. 얼마 후 햄릿은 보기 좋게 레오티스를 찔렀다. 잘한다 햄릿. 너의 행운을 위하여 축배를 들겠다. 왕비가 탁자 위에 있는 잔을 들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나 그 포도주에는 독약이 들어있었다. 클로디우스 왕은 만에 하나 햄릿이 이길 경우 포도주로 햄릿을 독살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독약이 든 포도주를 왕비가 단숨에 마셔버린 것이다. 왕비, 그건 마시면 안 돼요. 독을 넣은 술이요. 왕이 당황해서 말했다. 독약을 탄 포도주를 마신 왕비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햄릿, 저 술, 독이... 음모다! 문을 잠가라! 흉계다! 범인을 잡아라! 햄릿이 외쳤다. 독약을 바른 칼에 깊이 찔렸던 레오티스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범인은 여기 있습니다. 왕자님도 곧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왕자님이 쥔 칼에는 독약이... 범인은 왕이... 레오티스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쓰러졌다. 칼끝에 독을! 그렇다면 이놈, 독맛을 봐라! 햄릿은 손에 들었던 칼로 클로디우스를 찔렀다. 호레이쇼, 나는 죽네. 가엾은 어머니, 안녕히. 호레이쇼, 자네는 남아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게. 호레이쇼, 자네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험한 세상에 남아서 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주게. 이윽고 햄릿도 쓰러졌다. 햄릿을 따라 죽으려던 호레이쇼는 햄릿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죽기를 단념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